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폐기물 차량 반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과 휴식, 배움이 어우러지는 워케이션과 런케이션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폭넓은 지원도 예상돼 새로운 관광 모델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도 있는 이웃집을 찾아와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대란 우려까지 제기됐던 환경자원순환센터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제주자치와 주민들의 입장차가 커 걱정이 컸었는데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해 대체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흘째 이어지던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봉쇄도 오늘부터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를 막아섰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농경지 폐열 사업을 대신할 대체 사업을 약속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센터 조성에 따른 지원 사업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체 사업은 공식 문서에선 확인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팽팽하던 양측의 입장차는 나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해 대체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양측은 농경지 폐열 사업에 상응하는 발전 사업 추진과 상생협의체 구성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사업 약속에 대한 녹취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됐다고 협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들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정과 어쨌거나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련해서 최대한 동복리가 어쨌거나 적극 저희들이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쓰레기 도외 반출을 위해 3억여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과 병원 등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담당하는 민간 수거업체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피해 보상에 대해 민간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반입 봉쇄가 벌어질 때마다 빌미를 제공하는 미숙한 행정 대응으로 피해만 쌓여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전기차 보급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 내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보급 속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운행 차량의 40%인 16만 7천 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 중인 차량 41만 2천 대 가운데 9.9%가량인 4만 600대가 전기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운행 중인 전기차 비율에 비해 목표치를 높게 잡은 측면이 있지만 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정책 노력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선 버스형 자율주행차 버스 운행이 재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2개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 자율주행차인 탐나 자율차가 내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선은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1청사를 잇는 116km 경로와 롯데마트를 출발해 신제주 로터리, 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9.3km 두 곳으로 운행됩니다. 탐나 자율차는 자율주행 레벨 3을 기반으로 현행법에 따라 수동 운전 구간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수동 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가 항상 동승합니다. 제주도지사에게 조업 금지 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의 실질적인 해양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수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근해 어선어업 관리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수산자원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조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제주는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보는 기획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일과 휴식, 배움이 어우러지는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을 관광산업 육성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다 정부의 폭넓은 지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새로운 관광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강석창 기자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제주 런케이션 현장입니다. 프린스턴대 학생 12명이 참여해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중산간 여러 마을을 찾아 어르신들을 만나고 제주 문화의 속살을 체험했습니다. But my mom was adopted when she was 3 years old, so I was never introduced to any Korean culture at home. And so coming to Korea, I thought was the perfect way to sort of improve my Korean skills and reconnect with that culture. 제주대학교와 연계해 학점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대학들에 이어 외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프린스턴대가 제주 런케이션을 진행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조지 메이슨대와 일본 교토정보대 등 외국 대학의 런케이션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휴가도 즐기고 일도 하는 워케이션은 지난 2021년 제주에서 먼저 시작돼 성장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공용 워케이션 오피스 2곳과 민간 오피스 18곳이 운영 중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장인 설문조사에선 제주가 워케이션 선호도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은 제주에서 한 발 앞서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폭넓은 지원 속에 제주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 모델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10가지 제주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주를 워케이션 성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가 일과 휴식, 관광이 접목된 워케이션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제주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런케이션을 추가해 일과 쉼, 스포츠와 관광이 공존하는 사계절 체류형 제주를 만들겠다는 관광산업 육성 전략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주도가 일하면서 휴양하고 배울 수 있는 워케이션, 런케이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완벽하게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요청했던 전략과제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면서 제주자치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주 워케이션 홍보에 나서고 국내외 대학의 런케이션 추가 유치에도 뛰어들 예정입니다. 디지털 근무 여건을 갖춘 워케이션 시설을 추가하고 런케이션 프로그램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도 접촉을 준비 중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런케이션, 워케이션 정책이랑 맞닿은 곳이 제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이런 제주가 갖고 있는 큰 강점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그 미래 지향성과 연계시키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을 관광산업 육성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제주 관광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JIBS 강수찬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에너지와 신산업 분야의 과제 발굴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에는 에너지, AI, 디지털, 우주 모빌리티 등 4개 분야로 나뉘며 제주도와 연구기관, 대학교 등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해당 팀에서는 우주, 바이오, 전기차 산업 등 제주의 환경적 이점을 살린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6월 중에 국가 정책과 연계되는 혁신 산업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제6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전담 조직 5차 회의를 열고 도내 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또 현재 서울 권역권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의 진료 권역을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태국 방콕과 마카오 직항 항공편이 운항을 재개합니다. 제주항공은 모레부터 제주와 방콕 노선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운항하고 15일부터는 제주와 마카오 노선을 목요일과 일요일에 운항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국제선은 6개 노선으로 늘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0일부터 제주와 중국 시안 노선도 주 2회 운항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이웃집을 찾아 시끄럽다며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안에 떨던 피해자들은 이사 온 지 2주 만에 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주택공사가 임대해준 공공주택인데요. 이런 우려를 주택공사가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잠옷에 외투를 걸친 아이들이 보호자와 승강기에 올라탑니다. 1층에 도착하자 다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찾아와 흉기로 협박하며 자해한 겁니다. 시끄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웬만하면 안 뛰어요. 그러니까 양 옆에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애들이 없는 줄 알 정도로 조용한데,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 8살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새벽 3시쯤에 깨가지고 막 울어요. 막 울어가지고. 당시 A씨는 응급입원 조치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보호자 동의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퇴원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 가족들은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불안에 떨던 피해자들이 이사 온 지 2주 만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예전에도 A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알았다면요? 안 오죠. 못 오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주택공사 층에서도 알고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억울하지 않겠냐고. 우리는 이제 2주밖에 안 되고 200만 원 또 내쳐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LH는 1만 호가 넘는 주택을 관리하고 있어 세대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어렵고 범죄 문제로 강제 퇴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입주민에게 퇴거 조치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제주 지역 늘봄학교 강사 중 리박스쿨과 관련된 이력의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이나 이수증을 제출해 채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관련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된 프로그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와 관광공사가 관광 안내사를 대상으로 제주 4.3 현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0일 관광 안내사를 대상으로 제주 4.3에 의해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4.3 평화공원과 서달오름, 백조일손 기념관 등지를 찾아 제주 현대사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결정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인증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제주형 동물관리 방역 계획을 세워 구제역 비백신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체육회 직원이 수천만 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체육회 공금 4,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제주도 체육회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A씨는 빼돌린 공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호 태풍 우딥이 오늘 오전 남중국해에서 발생했습니다. 각국 기상당국이 주시하던 열대저압부가 단 하루 만에 태풍으로 격상된 건데요. 태풍이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를 보이면서 북부 지역은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애월과 한림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애월 24도, 한림은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표성과 성산의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산간 지역은 한낮에 17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7도, 청주는 18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면 장마가 먼저 시작된 일본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비가 오겠고요. 뉴델리는 당분간 한낮 기온이 40도를 웃돌며 고온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과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내일도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JIBS 8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